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첫 양산을 향한 과정이 척척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말부터 전력화를 추진한다고 하죠. 총 1조 9,600억 원 규모로 최초 물량 20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5년 착수해 총 개발 기간 10년 6개월로 KF-21이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들어선다는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 생산 수량은 20대 추가로 늘어나 블록 1은 40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KF-21과 관련해 진행 상황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자 의아해하는 일부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총 양산 금액을 살펴보면 너무 저렴하다는 것이었는데요. 계약 규모를 축소해 저렴하게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 금액에 엔진과 레이더가 빠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KF-21 사업이 갖은 고난을 겪어왔다 보니 견제와 불신의 목소리가 공존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별개의 제조사와 계약을 맺어야 했기 때문에 엔진과 레이더 가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레이더를 공급하는 한화시스템, 엔진을 공급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계약 소식이 속속 전해졌습니다. KF-21은 문제없이 양산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KF-21 개발에 관여하는 한국 내 방산 기업들 간 컨소시엄 없이 따로따로 계약을 하고 양산을 진행하는 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왜 굳이 이렇게 개별 기업들을 묶어 진행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문이 커질 때쯤 내막이 밝혀졌죠. 우리는 KF-21을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개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의 중심은 역시나 엔진이었습니다. 언젠가 한국이 이뤄낼 완전 국산화를 위해 지금 단계에서부터 회계적으로 분리를 해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최근 KF-21의 엔진 개발을 담당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관계자는 방송을 통해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엔진과 관련된 부분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놀라웠습니다. 특히 그동안 엔진 기술을 지닌 미국이 한국이 절대 따라잡지 못하리라 여기고 방심하고 있던 분야였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다기보다는 워낙 어려운 기술이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에 관계자는 미국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겼던 핵심 소재 기술을 불과 2년 반이면 추월할 수 있다고 확언해버렸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 시점이면 KF-21의 초도 생산분위 배치를 마칠 시기로 이 말대로 된다면 KF-21은 배치 직후에 국산 소재를 적용한 엔진으로 곧바로 교체를 하게 된다는 시나리오가 성립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빠른 개발이 가능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 바탕에는 우선 한화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술 수준이 상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현재 KF-21의 시제기 6기에는 생각보다 국산 엔진 기술력이 많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추력을 발생시키는 메인 엔진이 아니라 구동계의 부차적인 움직임을 제어하는 APU 보조 동력 엔진의 경우 이미 국산화가 완료되어 시제기 전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는 F414 엔진 역시 국산 부품으로 40%가량 대체한 과도기적인 모델이 시제기 절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엔진들은 4, 5, 6호기에 들어가는데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쌍발 엔진 중 한쪽으로만 들어가기는 해도 실제 시험 비행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 관계자는 우리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컸는데요. 부품 제작 기술의 측면에서 원 제조사인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과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미사일 등에 쓰이는 단수명 엔진의 기술은 숙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원리는 전투기 엔진과 다를 바 없지만 엔진째로 나라가 폭발함으로 단 한 번만 사용한다는 것이 차이점인데요. 이걸 전투기에 사용해 장수명 엔진으로 발전시키려면 수천 시간분의 열과 압력을 견디는 소재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외 코어라고 불리는 부품들의 생산과 설계 능력 자체는 이미 검증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소재 확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엔진 전문가들은 소재가 견딜 수 있는 온도를 100도 높이는 데에 10년씩이 걸린다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KF-21의 F414와 같은 고성능 고추력 엔진은 애초에 시작 전부터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출발선부터가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최대 화씨 2732도, 섭씨 1500도까지 올라가는 엔진 후방 핫 섹션에서 내열성을 갖출 뿐더러 성능적으로 신뢰성까지 있는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워 아직까지도 많은 국가들이 엔진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내열성을 갖추는 소재는 강도부터를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1500도를 버티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툭 치면 깨질 정도로 강도가 형편없다고 하는데요.
상대적 저온인 대신 높은 압력을 버텨야 하는 엔진 전방 콜드 섹션과 달리 엔진 후방 핫 섹션에서는 압력보다도 연소되고 나온 초고온을 견디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콜드 섹션에서는 강도가 더 높은 티타늄 합금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핫 섹션에서는 내열성이 더 높은 니켈 합금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고압 상태를 견뎌야 하므로 강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물은 금속인 니켈로 만드는 합금이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니켈 합금 소재가 1500도를 견딜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강도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깨져버리는 것이죠. 한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우선 1500도를 그대로 견딜 필요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한화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우수한 설계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고도의 냉각 설계를 통해서 엔진의 온도는 1500도까지 올라가도 최대 400도가량을 냉각시켜서 소재가 견뎌야 하는 온도를 1100도 수준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다른 선진국들의 엔진 설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채택했었지만 설계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구현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화는 그동안 긴 세월을 꾸준하게 다른 나라들의 발전된 엔진들을 라이센스 생산하고 노하우를 습득해왔기에 지금에서 가능한 일이 되었던 것이죠. 또 다른 방법으로 니켈로도 초내열성을 지니는 신소재를 개발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한화가 발견한 방법은 바로 단결정화입니다. 금속 역시 광물인 만큼 결정 구조를 지니는데 하나의 결정 구조에 딱 한 개의 결정만 들어가는 단결정 구조를 구현하면 내열성은 물론이고 강도까지도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한화는 이걸 엔진의 최고온부에서 사용하면 효율이 매우 좋다는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한화는 이 단결정 니켈 합금 소재를 이미 신형 엔진 설계에 적용했고 실제 제조에 적용하기 위해 협력사들과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소재 개발의 과정에서 얻어진 성과 중에 하나가 작년 보도되어 화제가 되었던 인코넬 718입니다. 항공 엔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특수합금이며 전투기에서는 아예 볼트와 너트조차도 이 인코넬 718로 제조된다고 하는데요. 한화는 이를 국산화한 데에 이어서 엔진 최신부 최고온 지점에서도 국산화된 소재를 사용해 완벽한 국산 엔진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현 시점 한화는 티타늄 합금 10여 종과 니켈 합금 30여 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일제히 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화 측은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의 개발사인 제너럴 일렉트릭의 소재 기술력을 따라잡는 데에 앞으로 2년 반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이면 KF21 블라크 1의 배치가 완료되었을 시점인데요. 여기서 한국이 KF21의 엔진과 레이더 계약을 별도로 진행한 이유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F21 A사 레이더의 경우 이미 양산 전에 국산화가 완료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엔진 역시 블록 1 배치 완료 시점 본격적인 국산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동체입니다. 이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부품 하나 둘씩 국산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엔진이나 레이더처럼 통째로 떼어다가 별개의 회사에서 국산화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국산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품도 동체에 있습니다. 바로 사출 좌석으로 이것만큼은 파일럿의 생존이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인데다가 영국제 사출 좌석의 신뢰도가 워낙에 높아서 전 세계가 믿고 쓰는 부품입니다. 국산화가 어려운 부품들이 얽혀있는 동체와 비교적 국산화가 빠른 엔진 및 레이더를 따로따로 계약해둬야 나중에 어느 한쪽의 계약 내용을 바꿀 때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엔진 소재가 국산화되기 시작하면 이를 바로바로 새로 개량되는 KF21에다 적용하는 데에 걸림돌이 없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침 시기적으로 소재 완성 시기가 블록 1 배치 완료 뒤 블록 2 개발이 시작될 시점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우리는 국산 엔진을 전제로 개발된 KF21 블록 2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성능만 검증된다면 당연히 이미 배치된 블록 1의 엔진 역시 국산 엔진으로 교체될 것이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KF21에 이미 투입되어 있는 국산 엔진 기술들은 관련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을 만한 것이기에 흥미로운 사실들이었습니다. 또한 소재 개발에 대해서 이만큼 확신을 드러낼 것이라고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엔진 기술력이 없어서 엔진 분야에 있어서는 완전히 미국에 휘둘려야 했던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좌절하지 않고 결국에는 국산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엔진만큼은 국산화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고 오래 걸렸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기술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죠.
아직 완전한 국산화를 이룬 건 아니지만 한화라는 기업의 의지와 이루고자 하는 지상 목표가 뚜렷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화와 두산에너빌리티가 엔진 독자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발에 성공하면 한국은 세계 7번째 전투기 엔진 개발국이 되죠. KF-21이 한국산 엔진을 달고 우리의 하늘을 난다는 소식이 하루빨리 전해지기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